네, 보신 것처럼 남욱 변호사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행 그리고 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 씨와 함께 대장동 개발 사업 의혹의 핵심으로 꼽힙니다. 수사 진행 상황과 전망 등을 양시창 기자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화천대유 관계사인 천화동인 4호의 소유주로 알려져 있기도 한 남욱 변호사인데요. 다른 인물들과 비교할 때 이 사람이 핵심 인물이다라고 보는 이유는 뭡니까? 네, 남욱 변호사는 말씀대로 이 대장동 개발 사업을 주도한 화천대유의 관계사 천화동인 4호의 소유주입니다. 예. 천화동인 소유주들을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대장동 개발을 위한 특수목적 법인 성남의 뜰 자산관리회사이자 출자회사로 화천대유가 있고 그 자회사로 천화동인이 7호까지 있는데요. 예. 천화동인 1, 2, 3호는 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 씨와 부인, 누나가 소유주고요. 그렇죠. 바로 4호가 남욱 변호사, 5호가 회계사 정영학 씨입니다. 6호는 변호사 조모 씨고 7호는 기자 출신 배모 씨죠. 5호인 회계사 정 씨는 2009년부터 남 변호사와 사실상 동업 관계에 있었던 것으로 파악이 되고요. 6호인 조 변호사 역시 남 변호사의 대학 후배로 남 변호사가 이번 사업에 끌어들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니까 4호부터 6호까지를 남 변호사 인맥으로 본다면 1호부터 3호까지를 차지한 김 씨와 함께 사실상 이번 대장동 개발 사업을 주도한 핵심 인물 2명 중 1명으로 볼 수 있는 겁니다. 예. 제가 법인 등기를 오늘 떼보니까 이 천화동인 4호는 지난해 6월 상호를 NSJ 홀딩스로 바꿨는데요. 현재 임원은 사내이사로 등록된 남욱 변호사가 유일합니다. 이 천화동인 4호는 8,700여만 원을 투자해서 1,000억 원이 넘는 배당금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 결국 천화동인의 구조를 보니까 김만배 쪽 사람, 남욱 쪽 사람 이렇게 돼 있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김만배 씨만큼 이번 의혹에서 중요한 인물인데, 자, 남 변호사가 어떻게 대장동 개발 사업에 뛰어들었는지 그 과정부터 한번 쭉 다시 보죠. 네, 쉽게 설명하면 이 대장동 개발 사업의 법률 자문을 맡았다가 예. 사업권을 인수해서 이 대장동이 주역이 됐다 이렇게 예. 볼 수 있는데요. 남 변호사가 대장동 개발과 관련해서 구속까지 됐다가 최종 무죄 판결을 받은 당시 수사 재판 기록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남 변호사가 대장동과 연관성을 갖게 된 건 2009년으로 보입니다. 네. 2009년 당시 LH가 이 대장동 개발을 추진하자 한 부동산 개발 업체는 이를 민영 개발로 돌리기 위해 노력을 합니다. 예. 이 업체가 남 변호사를 자문단 변호사로 고용한 게 이 남 변호사가 대장동 사업에 처음 발을 담근 계기입니다. 이 자문단에 정영학 회계사도 있었기 때문에 둘도 처음 인연을 맺게 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당시 민영 개발을 위해 노력한 개발 업체가 이 자금 대출을 갚지 못해서 그 대표가 대표직을 내려놨고요. 우여곡절 끝에 남 변호사가 업체 대표직을 이어가게 됩니다. 예. 법률 자문으로 시작해서 대장동 개발 사업 업체의 몸통이 된 겁니다. 이 내용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2015년에 변호사법 위반으로 남 변호사가 구속됐었는데 당시 수사와 재판 기록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당시 수원지검은 이 남 변호사가 부동산 개발 업체로부터 정치권에 로비를 해달라는 예. 명목으로 8억 3천만 원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재판에 넘겼습니다. 당시 남 변호사가 현 국민의힘 전신인 한나라당의 중앙청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있으면서 이 국회 국토해양위 소속 의원들과 보좌진을 많이 안다는 이유로 업체에서 거액의 돈을 건넨 것으로 본 겁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 돈이 건네졌다는 증거가 부족하다면서 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예. 증거 부족으로 무죄는 됐지만 대충 흐름을 보면은 민간 개발을 하려고 하는 회사에 법률 자문으로 들어가서 법률 자문도 해주고 로비도 어느 정도 맡아주다가 결국 그 회사가 망하면서 이제 자기가 인수를 하는군요. 그렇죠. 되는군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최근 언론에 등장하는 녹취록을 보면 이 남 변호사가 또 등장을 해요. 그렇습니다. 좀 배경 설명이 필요한데요. 예. 이 부동산 개발업체 말씀대로 대표였던 남 변호사는 2014년 대장동 개발이 민관 합동 개발로 바뀌자 이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와 함께 개발 사업 시행사로 참여하게 되죠. 예. 앞서 설명한 대로 남 변호사는 사업에 참여한 뒤 이듬해 2015년에 검찰에 구속되고 재판받는 과정을 겪습니다. 그러면서 남 씨가 이 사업 주도권을 언론인 출신 김 씨에게 빼앗기게 됐다는 게 언론에 보도된 당시 관계자들의 증언입니다.
천화동인 5호 정 회계사가 이 검찰에 제출했다는 19개 녹취록 예. 이 김만배 씨와 남 변호사 등 이해 관계자들의 언쟁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설명한 대로 남 씨는 사실상 2009년부터 이 대장동의 민간 개발을 추진해 왔기 때문에 이번 사업의 민간 분야를 설계한 당사자로 볼 수 있는데 예. 이 김 씨가 자신을 밀어내려는 모습을 보이자 갈등이 표면화했다는 겁니다. 특히 검찰에 구속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행에게 줄 돈이 필요한데 이를 정 회계사 몫에서 떼자는 등의 내용이 녹취록에 담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예. 자, 결국 유 씨, 김 씨, 남 씨 세 사람을 다 불러놓고서 조사를 하면 금방 뭔가 나오는 것 같은데 검찰 수사가 어떻게 진행될까요? 남 씨는 지금 미국에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현재 가족과 함께 미국에 체류 중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 대장동 사업 의혹이 불거지기 수개월 전부터 미국에 건너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우선 검찰은 남 변호사의 신병 확보에 주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앞서 지난달 29일 서울 청담동에 있는 남 변호사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기도 했죠. 이후 이틀 만에 유 전 직무대행이 구속됐거든요. 유 전 직무대행과 김만배 씨 또 남 변호사 등이 이번 의혹에 깊숙이 개입한 핵심인데 예. 이 남 변호사만 소재가 지금 불확실합니다. 네. 서울중앙지검은 이 남 변호사가 귀국할 경우 바로 신병을 확보할 수 있도록 법무부 출입국 당국에 통보를 요청했고요. 또 필요한 경우에는 법무부를 통해서 여권 무효화를 요청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예. 수사는 우선 신병이 먼저 확보된 유 전 직무대행을 중심으로 풀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예. 유 전 대행이 막대한 배당금을 챙긴 이 민간 사업자들과 거액의 수익 문제를 논의한 정황이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유 씨는 사업자 선정 대가로 거액을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전면 부인하고 있지만 이 민간 사업자들과 접촉하면서 자금 문제를 거론했다는 것만으로도 이 배임이나 혹은 사후 수뢰 의심을 사기에 충분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또 이 검찰 수사가 이 성남도시개발공사를 넘어서 성남시까지 향할지도 관심사입니다. 네. 아무튼 검찰의 수사나 또는 기타 조사가 명명백백하게 사건의 실체를 밝혀야 되겠습니다. 그래야 앞으로도 계속 있을 민간 개발에 이런 카르텔이 등장할 경우 어떻게 불로소득을 최대한 공적으로 다시 가져오느냐 이런 문제도 만들어야 될 게고 토지 공개념을 어떻게 가져갈까 하는 것도 아마 이번 수사의 전체적인 모습이 이제 드러나면 거기에서 많은 연구를 해야겠죠. 네. 예, 양 기자 수고하셨습니다.